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의 함윤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축제, 여러분은 어느 곳이 떠오르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남원 춘향제입니다. 올해로 95회째를 맞이했는데요. 지역 축제 효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전년 대비 무려 3배가 넘는 117만 명이 다녀갔고요. 올해는 아마도 200만 명 이상이 다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적인 경제 효과만 하더라도 792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남원하면 비단 춘향제뿐이겠습니까? 남원의 많은 변화를 이끌고 계신 우리 최경식 시장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춘향제가 벌써 95회를 맞이했어요. 거의 지역 축제의 효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시장님 이후에 굉장히 관광객이 많이 다녀갔어요. 사실 춘향제는 그 전통 문화예술 축제로서의 그 정신이 있고, 첫 번째는 그다음에 또 역사성도 가지고 있고 또 문화적 소재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시대적 흐름에 맞게끔 그거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우리가 남원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그 이 전통의 자산을 제대로 이제 가공을 해서 문화예술, 공연예술을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왔던 것이 주요했던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볼거리뿐만이 아니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그 요소들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이 아마 관심을 많이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 같습니다. 네. 역사는 오래됐는데요. 남원 춘향제 하면 마치 춘향 산발대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컬러였다면 올해 이제 소리인데 네. 공연문화예술만 하더라도 그런 네. 행사가 한 150회 이상 우리 도민들과 또 국민들과 함께 한다면서요. 좀 맞습니다. 홍보를 이 시간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94회 춘향제 때는 72개 정도, 73개 정도의 공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95회 춘향제는 이제 그 소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153개의 공연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냥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냥 오셔서 즐기시면 됩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저희 시민들께서 이제 전년도에 대동 길놀이를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작년에 그 대동 길놀이 과정 중에서 시민들이 즐겨 하시는 것들을 보고 관광객도 같이 이제 어우러지는 부분들을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그걸 확대를 하겠다라고 합시다라고 이제 시민들께 말씀을 드렸더니 예. 흔쾌히 다들 그렇게 하신답니다. 또 소리라는 주제가 어떻게 문화예술 축제에 녹여 있는지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8만 시민이 똘똘 뭉치면 얼마나 위대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지 아마 알겠습니다. 이번 춘향제 때 함께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까요? 좋은 소식들이 많은데요.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가 됐어요. 이거는 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사실 이제 그 행안부가 이제 평가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정지표잖아요. 예. 국정지표가 저희 민선 8기 접어들어서 이제 올해 이제 민선 8기 접어들었을 때 58개의 국정지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56개의 국정지표를 달성했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이제 또 실행 계획보다는 달성에 이제 주로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 같고, 민선 8기 이제 저도 이제 6개 분야에 41개의 공약을 제가 사업 계획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지금 현재 그 국정 지표나 도정 지표에 맞는 그 공약이다 보니까 달성률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거의 한 75% 이상은 지금 달성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2023년도 같은 경우는 100% 한 해를 따져놓고 보면 그렇게 지금 달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민선 1기부터 많은 지자체장들, 공무원분들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역시 지역 감소, 지역의 위기 속에서 남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포기할 수만 없었던 남원 민선 8기 들어서 머물고 싶은 남원, 그러니까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생활 인구, 관계 인구 맞습니다. 더불어서 경제가 돌아야 되는 민생 경제, 그리고 역시 남원이 미래 산업의 어떤 핵심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기치를 걸고 있는 내용도 아마 그런 테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이고요. 사실 지역이 이제 지역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해서 이제 네. 지방 소멸 위험 지구라고 이제 행안부에 지정돼 있는 곳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89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지역을 찾고 머무르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즉 살고 싶고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살고 싶다라는 얘기는 내가 여기서 좋은 일자리를 얻고 내가 결혼해서 내 아이를 낳고 보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에다가
의료 환경까지가 맞춰져 있었을 때 내가 여기서 살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 좋은 일자리는 물론 우리 남원이 농업 중심의 도시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머무는 경우는 첫 번째는 대학에 있었을 때가 젊은 사람들이 머무는 거죠. 대학에 있었을 때는 지역의 기업이 들어오기도 쉽습니다. 왜? 내가 고용하고자 하는 인력들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대학이 없어버리면 내가 찾고 싶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기업도 쉽게 못 들어오는 거죠. 반면에 거꾸로 지역에서 행정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해 가는 거죠. 미래농업이 됐던 관광 자원이 됐던 문화예술 자원이 됐던 그 미래산업이 됐던 이런 것들을 토대를 만들어서 그 토대들이 싹 틔워서 뭔가 제대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저는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거기에 이제 지난 2년 반 넘게 그쪽 일들을 많이 해온 거죠. 지금 사실은. 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그 방향성에 대한 로드맵을 그래도 민선 8기 추경 시장님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립을 시켜놓고 하나하나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네. 지역의 대학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사실 남원은 뼈아픈 맞습니다. 대학의 폐교라는 소식을 접하고 꽤 긴 시간이 흘러왔고 하지만 이제 그 땅을 시가 매입하고 전북대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된 전북대와 함께 손을 잡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다시는 있을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사람대학교 그 사립대학교 폐기된 시점이 2018년도부터거든요. 네. 2018년도에 폐교가 됐는데 그 이후부터 급격하게 우리 남원시가 기울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전북대학교하고의 이제 그 콜라보를 해서 전북대 남원 글로컬 캠퍼스를 설립하기로 지금 그 교육부에 사업 제안을 했고 그래서 글로컬 대학에 선정이 됐던 거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그 학부생들을 뽑습니다. 1차년도인 내년도부터는 전북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2027년도부터는 이제 그 우리 남원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은데 한국어학당이 한 1,000여 명 되고 네. 그다음에 학부생들 한 1,200명 돼서 한 2,200명 정도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저의 목표는 그 2,200명의 학생들이 단순히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지식산업센터를 만들어서 네. 이 학생들로 하여금 취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네. 학교 부지 내에. 그게 지금 전북대학교하고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외국 유학생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일 텐데 그렇죠. 그 학생들이 그 지역 내에서 자기 자국 내에서 갖고 있는 문화적 소지와 이 먹는 거에 대한 욕구가 분명히 그 니즈가 분명히 그렇죠. 왕성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대한민국에 왔으니까 대한민국 문화에 대해서만 대한민국 음식거리에 대해서만 충족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 사람들이 지역에 머물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주 여건을 지역 내에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고 대학은 그 학생들이 지역 내에서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 이게 이제 지자체와 대학과 지금 같이 뭉쳐야 되는 게 그겁니다. 네. 역시 이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를 제일 첫 번째로 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2중앙경찰학교. 네. 이게 이제 잠시 약간 그 미뤄졌습니다만 네. 세 곳 안에 포함이 됐고 상당히 우위에 점할 수 있는 요소들을 남원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과 아산과 우리 남원인데 그렇죠. 그래도 예산과 아산은 수도권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수도권의 접근성이 가장 가깝잖아요. 네. 그러면 이 비수도권인 영호남 지역은 정말 어렵거든요. 그 편차가 심합니다. 그럼 국가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뭔가 이게 이 비수도권에 대한 그 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한 공공시설들을 공공기관들을 지금 다 지역으로 그렇죠. 이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점은 저희 쪽은 고속도로가
세 개, 네 개가 지금 현재 겹쳐가고 있는 중심지에 있고 또 KTX도 다니는 데가 있고 또 이제 조만간 그 달빛 내륙철도라고 해서 대구에서 광주까지 이제 철도가 또 생기게 되는데 그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 내에서 접근이 가장 용이한 지역은 나머지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비용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저희가 제안드린 그 이제 경찰청에서 말씀하신 전체 부지가 100만 평방미터거든요. 기준이 약 한 30만 평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남원에서 제안드린 건 160만 평방미터를 저희가 제안을 드렸어요. 그리고 전체가 다 기재부 소유입니다. 100% 국유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미 그쪽 부지가 평탄화 작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토지를 새롭게 무슨 뭐 절토를 해야 된다든지 산을 깎아내야 된다든지 사유지를 매입해야 된다든지 농경지를 매입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뭔가 객관적 자료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합니다만 그리고 제1경찰학교가 충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주에 있죠. 예, 영호남의 그렇죠.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호남에 또 뭐 기재부 소속의 또 국유지를 100% 갖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청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기존 경찰학교에서 단순히 규모를 늘리는 게 아니고 질적인 수준을 늘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미래 경찰을 육성할 수 있는 기관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경찰청 입장이라고 보면 그러면 새로운 시설들, 새로운 뭔가 그 훈련할 수 있는 거,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이 뭔가 좀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같거든요. 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남원의 웬 드론이야, 네. 남원 하늘의 웬 드론이야. 국내 네. 최대 드론 레이싱 경기장이 이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현실화가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목적 센터를 지금 현재 2026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계들을 개발을 했으면 그 드론들을 개발을 했으면 여기서 테스트하고 여기서 레이싱하고 여기서 축구하고 농구하고 지금 무슨 얘기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 센터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각 지역에 있는 동호인들 또 전 세계적인 동호인들이 남원으로 온다 이런 레이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드론 실증 도시 3년 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지지난주에인가 가서 국토부에 다녀왔는데 우리 남원이 벌써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도 깜짝 놀란 게 탑 클래스에 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남원이 레저 스포츠 드론을 가지고 레저 스포츠 분야를 어떻게 육성해 나가는지를 지금 현재 완전 벤치마킹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의도가. 예. 그래서 이게 3년 차에 불과하지만 정말 지금까지 피나는 노력을 해오는 우리 공직자들한테 칭찬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고 첫 번째는 그렇고 중요한 것은 드론은 단순히 그런 그 경기의 장소 또 프로그램 개발 하드웨어 개발이 아니라 기업을 유치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말씀입니다만 지금 현재의 그 대한민국에 있는 기체 드론의 기체의 90% 이상이 아마 중국산 또는 외산입니다. 국내산이면 국산이 없는 거죠. 이 국산화를 시도해야만 되는 국산화를 해야만 되는 충분한 이유가 생겼잖아요. 거기에 그 통신 방식에 따라서 기체의 결함이나 기체의 활용 정도가 완전히 180 달라집니다. 드론을 그 기체를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소프트웨어 엔진 그 기술의 대부분 다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가거든요. 통신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갑니다. 이 기업들을 지역 내에 유치하는 게 제가 목표인 거죠. 이거는 솔루션, 그러니까 컨텐츠에 불과한 거고 결국은 기업을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 대학생들이 찾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네네. 이 드론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이 산업 분야를 키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AI와 드론입니다. 결국에 맞습니다. 이제 드론이라고 하는 산업이 네. 무궁무진할 텐데 맞습니다. 남원은 산악지형, 평야지형이 있고 네. 드론 레저 스포츠도 있습니다만 드론이 이제 앞으로 배송 분야를 맞습니다. 담당하잖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3년차 올해도 지금 현재 이제 지정받는 것이 레저 스포츠 분야에다가 이제 배송 분야까지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한 3년 차면서 한 700km 넘게 실증을 했거든요. 배송만 가지고. 예.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사람이 이 배송 시스템을 활용하기까지는
연습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이미 우리 산악지대에서 도구를 가지고 이미 700km를 넘게 지금 실증을 해봤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드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컨텐츠는 많지만 그거를 실증 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여건을 남원은 지속적으로 3년 동안 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남원이 농생명 바이오 산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네, 케어. 맞습니다. 예. 어떤 연관성을 바탕으로 가고 있는지. 네. 지금 이제 저희 남원시가 이제 미래농업, 우리 남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업 중심의 도시입니다. 우리 지금 8만으로 가정했었을 때 예. 시내 중심의 4만, 농업이 이제 4만인데 이분들이 다 이제 연령이 높으셔요. 65세 이상이 그중에서 2만 6천 명 가까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결국은 그 농업을 누군가가 지속성 있게 가져가야 되는 건데 결국 스마트팜, 스마트 농업이 대세인 건 맞죠. 근데 결국은 스마트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시설 투자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농생명 산업지구로 이제 전북 특자도에서는 농생명 산업지구로 그 지정받고 농林축산식품부로부터는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로 저희가 지정을 받았어요. 그 예산만 저희가 788억을 저희가 예산 확보를 했는데 작년도에 그 계획된 부지가 60헥타르 정도 되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60헥타르가 아니라 한 100헥타르 정도를 가지고 에코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를 만들어서 스마트팜을 통해서 농산물을 생산을 하고 가공하고 유통할 수 있는 조직, 그리고 이 스마트 농업을 또 관광으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까지 지금 현재 뭐 친환경 에너지 타운도 만들고 지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뭐 시장님 진행대 질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술술술 알아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초선이신데 네. 역시 근데 이 사업을 경영하신 분이셔서 그런지 네. 남원이라고 하는 이 시에 대한 행정 로드맵이 딱 머릿속에 있고 이런 방향성이 남원하고 맞겠구나. 그리고 그걸 실제로 구체화하는 작업까지 굉장히 의지가 실현되는 모습들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반가운 남원의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해서 고맙습니다. 자, 그렇지만 네. 시장님 네. 그렇게 기업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옳은 것이 말씀입니다. 이제 수도권 중심의 기업들이 지역을 꺼려하는 이유거든요. 인재가 맞습니다.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래서 대학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대학이 첫 번째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그 기업들이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되죠. 대학이 정상화되기까지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퀵 스타트 프로그램을 저희가 먼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이제 해외 사례를 지금 이게 이제 도입하는 거예요.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제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퀵 스타트라고 해서 뭐냐면 기업들이 사람을 뽑아서 내가 실질적으로 실무에 적용시키기까지는 최소한은 뭐 3개월, 6개월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스타트를 사람을 뽑아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까지의 일들을 행정에서 해주는 거죠. 미리 사람을 준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하게 되면 올해 3년 차인데 지난 2년 차 동안 우리 기업 내에 한 윈푸드라는 기업인가? 기업 광고도 좀 해도 괜찮겠죠. 그 회사가 30명의 직원을 채용했거든요. 다 퀵 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채용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전체 지금 한 57명에서 한 60명 정도가 퀵 스타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인력 고용을 해 간 거죠. 근데 그러는 이제 미리 기업들이 필요한 인재들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으면 기업에서 그 사람들 뽑아가는 거죠. 예. 올해 지금 계속 또 발전시킬 겁니다. 예. 그 남원의 관광 사업 하면 과거에는 없었던 이 한파우 아트밸리가 요즘에 남원 관련된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네. 그 진행이 많이 되고 있고 2029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아까 모두에 이제 우리 95회 춘향제가 그렇죠. 올해면 예. 2030년이면 100회입니다. 아. 2029년도까지 예. 완공을 목표로 해야만이 아니 왜냐하면 그 한파우 일대에 예. 그 김병준 미술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 김병준 미술관이 작년에 16만 들어왔습니다. 그 작은 미술관에 그 인근에다 전시관을 6개, 7개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놀이터도 만듭니다. 지금. 그럼 결국은 뭐 어른만 그 전시관 구경하고 체험하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수요층들을 다 수용하기 위한 한파우 아트밸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야외 공연장을 만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관광전이 뒤에 사실 산 밑에 있는 맞습니다. 그 공간이잖아요. 정원도 만들고 있고. 예. 네. 거기에 지금 이제 가시화된 것들이 이제 도자 전시관은 2년차 지금 현재 하고 있고 57 전시관은 지금 3년차 진행하고 있고 예. 키즈 아트랜드는 지금 설계 진행하고 있고 복합문화관이 있고 김병조 미술관이 적기 때문에 하나를 좀 더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예. 거기에 수학 체험관도 있고 소리 체험관도 있고 그리고 거기를 다 걸어서 다 볼 수 있고 정원도 보고 그래서 남원에서 1박 2일, 2박 3일 정도는 머물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문화예술, 공연예술을 가지고 그게 아트밸리의 본 취지입니다. 자, 남원의 변화를 네. 농업과 대학 또 미래 산업 네. 여러 분야에서 관광 산업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시장이라고 해서 모든 뭐 행정에서 계획한 사업들을 다 진행시킬 수만은 없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시작한 남원지산 산악열차는 이제 전북지방 환경청에서부터 또 좋지 않은 듣게 보면 또 반대 단체 입장에서는 환영의 소식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거의 이제 어렵게 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아쉽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고 특히 그게 단순히 관광용도 있는데 교통 이동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 편익 제공도 제공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 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저는 그게 결코 실패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고요. 예. 또 다른 뭔가의 컨텐츠를 만들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저희 1,500여 공직자한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을 준비할 때 뭐가 부족했고 뭐를 채워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가능한 한 완벽을 기할 수 있는 사업 공모 제안서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실패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전을 했기 때문에 실패가 있는 거고 그 실패의 경험을 삼아서 그 다음번 더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이제 끝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이제 머물고 싶은 남원이라는 강조를 통해서 민생 회복을 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셨고 결국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함께 네. 구성이 되어야만 대학도 살고 또 여기 학생도 오고 기업도 오고 그래서 정주 인구가 늘어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결국 한 단어로 치자면 결국 이제 복지가 아닐까 싶은데 남원형 그 돌봄 네. 복지. 네. 그러니까 이 남원형만의 돌봄은 어떤 특징을 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복지를 크게 보면 이제 선택복지하고 보편복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동안에 이제 보편복지에 치중을 많이 국가에서는 해오고 있는 거고 지자체에서는 선택적 복지를 치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특히 취약계층. 근데 요즘 추세가 이제 아까 4차 산업 말씀하셨지만 ICT 발달이 참 발달로 인해서 많은 시설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많은 장비들을 갖출 수가 있고 그런 걸 활용해서 뭔가 이게 이제 복지를 그 강화하는 측면으로 나가고 있는 중에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치매 환자에게는 뭐 위치 추적기를 단다든지 그리고 찾아가는 그 민원행정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제 23개 읍면 동장님들이 1일 1 소통 행정을 통해서 직접 발로 뛰면서 그 취약계층들을 어려운 것들을 이제 보완해 나가는 그런 행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복지는 단순히 현금을 주는 게 저는 복지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시스템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그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었을 때 단 한 분의 아쉬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그쪽에 지금 치중을 많이 하고 있고 복지 분야는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되겠고 지속적으로 직무 개발을 해서 저비용으로 고효율 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다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결국은 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남원의 경제가 좀 어렵죠. 그동안에 이제 평가 기준이 이제 GRDP라고 하잖아요. 지역 내 총생산액이 GRDP인데 전북도도 힘들지만 우리 남원이 제일 하위입니다. 근데 이런 이 경제 지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뭘 찾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다만 지금이냐, 지금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냐. 근데 저는 지금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다. 미래란 10년, 20년, 30년, 50년 뒤도 중요하다. 그러면 최소한의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워야 되는 부분은 환경은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스마트 농업하고 바이오를 하고 드론을 하고
또 문화예술 한파 아트밸리를 만들고 제2중앙경찰학교를 유치하고 뭐 수련을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들은 뭐냐면 그런 씨앗들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젊은 사람들이 지역에 와서 내 일자리를 찾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해서 아이 낳고 보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 그래서 공공사로 조리원을 만든 것도 거기에 있는 거고 인재학당을 만드는 것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난 3년 동안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런 일들을 해왔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최종적인 것은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65세 이상 되는 취약계층들에 대한 복지 혜택 이거는 시스템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행정을 하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더 열심히 뛰면 된다. 분명한 것은 행정이 시민들에게 다가가지 시민들께서 행정에 다가오게끔 기다려서는 안 되는 거다. 예. 저는 이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든 가능하면은 지역 경제를 살리면서 행정도 시민도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거 그게 지금 제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재선 3선 이런 생각보다는 마무리를 어떻게 잘 하시느냐의 평가를 아마 남원 시민들은 더 중심에 두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각오로 마무리를 하시겠습니까? 끝으로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사실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유무형의 자산들도 너무 많이 있고 그런 것을 어떻게 현 시대적 흐름에 맞게끔 전통과 현대를 가미시키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역 내에 머물 수 있겠느냐. 적극 소비층이기도 하잖아요. 즉 살고 싶은 남원, 머물고 싶은 남원, 찾고 싶은 남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2년 반 넘게 차곡차곡 1,500여 공직자와 쌓아왔고 이제는 그 결과물들이 도출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우리 1,50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컬 대학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농업의 작은 소도시 내지는 또 문화와 관광 중심의 남원이었다면 이제 머무르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강론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95회 남원 춘향제도 함께 하시면서 변화된 남원 모습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